10년 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투부정사를 영어의 꽃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할 관계 대명사는 영어의 활용점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 모든 문법 요소들이 한데 녹아있는 예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문법책에서 관계 대명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두 문장에 똑같은 의미의 명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문장 두 개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대절로 쓰인 뒷부분은 뭔가 빠져있는 구조가 됩니다. 중복되는 명사 하나가 빠져있는 거죠. 문법책에서는 주어가 빠져있는 구조가 되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뒤에 온다고 얘기합니다. 반복되는 단어를 빼고 남아있는 명사는 선행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에 있으니까요. 여기 쓰여있는 that은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아니라 관계 대명사 that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해가 좀 되세요? 틀린 설명은 아닌데 핵심이 뭔지 잘 모르겠죠. 특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는 개념이 솔직히 마음에 좀 안 듭니다. 부사절로 쓰인 예문을 보면요. 이것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준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쓰인 명사도 있어요. 그럼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다는 관계 대명사에 대한 설명이 실제로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마령식 관계 대명사를 설명하겠습니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게 관계 대명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문장을 형용사처럼 쓰고 싶은 겁니다. 즉 명사처럼 쓰이는 대절을 형용사처럼 사용한다고 발상을 전환해 보세요. 그럼 직관적인 사용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단 한국어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여러 명의 친구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친구를 말하고 싶은 걸까요? 개를 좋아하는 친구, 고양이를 좋아하는 친구,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 친구. 강의 처음에 설명한 문장에서는 선생님의 친구도 있었죠. 자, 지금 어떤 느낌이죠? 친구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느낌이 납니다. 그럼 형용사처럼 쓰이는 문장을 추가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 문장을 추가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친구잖아요. 그럼 좋아한다는 뜻에 동사가 들어가야겠죠.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있다는 의미인 비동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이해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문장으로 쓰인 형용사를 뒤에 붙이는 겁니다. 어디 뒤에요?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 뒤에 붙이는 거죠. 그런데 문장을 그냥 붙일 수는 없잖아요. 풀, 본드 같은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뭘 사용하라고 했었죠? 접속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접속사는 that입니다. 명사절 that과 같은 놈입니다. 근데 형용사절로 쓰인 거죠. 문법적으로는 형용사절 that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관계 대명사라는 말을 씁니다. 아마도 형용사절 that이라는 개념은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명사절 that이 사용된 문장 형태와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라는 이름으로 가르칩니다. 접속사 that의 뒷부분만 보면 차이점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명사처럼 쓸 때는요,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뒤에 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형용사처럼 쓸 때는 뭔가 빠져있는 형태의 문장이 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관계 대명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제약이 됩니다. 뭘 빼야 된다고 했는데 문장을 만들 때나 읽을 때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아니라 언어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한국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면요, 명사처럼 사용된 대절은 완벽한 문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칙이 아니라 이렇게 사용해야지만 자연스러워집니다. 근데 형용사처럼 사용할 때는 달라요. 뭔가 빠져있는 문장이 옵니다. 형용사라는 개념은요, 꾸며주는 명사를 한 번만 써야 합니다. 두 번 쓰면 해석이 이상해져요.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와닿지 않죠? 그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과 연결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투부정사는 동사를 형용사처럼 쓰고 싶은 겁니다. 대절도 마찬가지로 문장이니까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구조를 씁니다. 사용법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부정사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합니다. 구조만 봐주세요. 형용사처럼 쓸 때는 특정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관계 대명사를 쓸 때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사용된 투부정사 문장을 관계 대명사절로 바꿀 수도 있겠죠. 둘 다 의미가 완벽히 똑같습니다. 여기서 형용사가 꾸며주는 명사는 반복해서 쓸 수 없으니까 뒷부분에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형용사니까 단어를 생략한 구조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개념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겠습니다. 접속사 that을 형용사처럼 쓸 때는 의문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꾸밈을 받는 명사가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뒤에 which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왜 that만 쓰면 되지? 헷갈리게 의문사도 함께 사용하는 걸까? 그 이유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방이 a friend라는 말을 정확히 듣지 못했더라도 who라는 단어만 듣고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게 선생님이란 거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 사물, 이 모든 것에 쓸 수 있는 that보다 오히려 덜 헷갈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의문사를 사용하는 이유를 좀 아시겠죠? 아닌가요? 사실 이렇게 설명해도 납득하지 못하는 분이 꽤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미국인이나 영국인들도 안 할 리가 없죠. 한국인처럼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법칙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that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선행사로 올 때는 who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물이 선행사로 올 때는 that을 더 선호합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that은 명사로 쓰일 때 저것 혹은 그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물이나 동물을 나타낼 때 더 많이 사용합니다. 즉 선행사로 사람이 올 때는 that을 사용하면 어색한 느낌을 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인간을 동물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who를 사용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which라는 의문사는 어느 것이라는 의미잖아요. 저것, 그것, that과 비교해서 의미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사람, 사물 아무 때나 사용하는 that을 사용하는 게 훨씬 쉬운 거죠. 주의할 점은 일반적인 대화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공식 석상의 연설이나 글을 쓸 때는 which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설명할 수가 없겠죠.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겁니다. 다른 의문사들은 관계 대명사로 활용할 수 없을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다른 용어를 씁니다. 문장 내에서 의문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의문문 만들기부터 강의를 쭉 보셨다면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의문사는 접속사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는 누구다, 명사인 보호 역할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는 어디에 산다, 어디에 라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부사라는 문구 때문에 오해가 한 가지 생깁니다. 관계 부사란 말은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건가? 관계 부사절 안에서만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장 전체로 봤을 때는 형용사입니다. 관계 부사와 관계 대명사 모두 동일하게 문장이 명사를 수식하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개념을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의문사는 7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두를 합쳐서 relative clause, 관계사로 활용 가능합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의문사가 갖고 있는 뜻을 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외울 필요가 없어요. 참고로 명사냐 부사냐 이것도 억지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문법책 Grammar in Use 중급 버전에서는 relative clause 이 문구만 사용합니다. 고급 버전이 되어서야 관계 대명사라는 언급을 합니다. 관계 부사라는 용어는 아예 말도 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눠 넣은 것 뿐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관계 부사가 쓰인 예문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그가 살고 있는 장소, 어떻게 그가 해냈는지에 대한 방법, 왜 그가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이유, 관계 대명사절과 개념이 똑같습니다. 문장이 형용사처럼 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온 네 문장 중에 하나는 문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3번에 how가 사용될 때는 앞에 있는 명사 the way와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how만 쓰든지 the way만 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써야 합니다. 이 점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은 한 가지입니다. 문장을 형용사로 쓰고 싶다. 관계사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